똥 안 맞아봤어요? 피디님께서 아무 데서나 똥 싸면 노상방뇨로 이제 경범죄 처벌이 되는 거고, 똥을 맞는 순간 저는 쓰러졌을 것 같아요. 일부러 경찰들을 막 붙잡으면서. 반갑습니다. 앞쪽에 소품이 있거든요. 소품을 보고 오늘 동화책이 어떤 이야기일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가 보면 동물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너무 작은데 이게 물개 새끼인지 아니면은 두더지 새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물이고, 그리고 얘는 생긴 거 봤을 때 똥인 것 같아. 응가. 유추해 봤을 때는 동물이 똥을 먹거나 싸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닐까요? 예리하죠? 맞습니다. 거의 너무 예리하셨는데 오늘 해볼 동화책은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혹시 이 동화 알고 계셨나요? 글쎄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이거 착용하라고요? 똥을 써야 되겠네요. 뭐 편두통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영식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현직 경찰 생활을 오래 했었고요. 프랑스에서 경찰행정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지금은 순천향대학교에서 우리 학생들과 아주 재밌게 대학생활하고 있습니다. 똥인 것 같아. 응가.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라는 책이네요. 독일 사람인 것 같습니다. 베르너 홀츠바르트라는 사람이 글을 썼고요. 그리고 볼프 에를브르흐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어요. 발음도 어렵네요. 두더지 머리 위에 누가 똥을 쌌나 봐요. 작은 두더지가 보통 굴 속에 사니까 해가 떴나 안 떴나 보려고 땅 위에 구멍으로 고개를 쑥 내밀었더니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답니다. 뭉글뭉글하고 길고 갈색을 띤 어떤 것이 갑자기 두더지 머리 위에 뚝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더지가 아이고 이게 뭐야,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하지만 이 두더지는 땅 속에서만 사니까요, 시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누가 똥을 쌌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범인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찾아 나섰는데, 지나가던 비둘기에게 네가 내 머리에 똥 쌌지? 하지만 비둘기는 야 나는 아니야, 내가 왜 내 똥은 이런 거야 하면서 찍 하고 싼 거예요. 비둘기 똥은 하얀색이죠. 그리고 물 같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떨어진 똥하고는 갈색의 길고 그런 큰 똥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또 두더지가 다른 범인을 찾아 나서다 보니까 파리 두 마리가요, 소위 똥파리죠, 똥파리. 누가 싼 똥 위에서, 똥파리들이 원래 거기서 냄새 맡고 있잖아요. 얘네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니네들 내 머리에 똥 싼 놈 누군지 알아? 파리 두 마리가 둘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최종 결론 낸 게 정육점집 개였어요. 이름이 한스라는 강아지였나 봅니다. 두더지는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고 있는 개 머리 위에다가 복수를 합니다. 두더지가 아주 까만 곶감씨 그런 똥을 강아지 머리 위에다가 싸주는 거예요. 복수를 한 거죠. 그리고서는 두더지는 아주 기분 좋게 다시 두더지 굴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찍 하고 싼 거예요. 일단 똥 안 맞아봤어요? 이 똥이 누군가가 나에게 고의로 떨어뜨렸는지 아니면 실수로 떨어뜨렸는지, 일단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두더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굴을 파고 굴 속에서 나오는데, 제가 다른 동물 입장이라면 똥을 싸고 싶을 때 그 굴에다가 싸고 싶을 것 같아. 그래서 고의성보다는 써니의 그런 과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문제가 없을까요? 일단 누군가에게 똥을 던진다거나 자고 있는 사람한테 머리에 똥을 싼다거나 하는 거는요, 이건 폭행죄에 해당이 돼요. 무조건 112 신고해야지, 자기가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112 신고해서 경찰이 왔으면 과학수사를 통해서 똥의 주인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본인이 머리에다 똥을 얹은 채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저 같으면 그 사이에 머리에 똥똥을 넣을 것 같아. 그러니까 되게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거지. 저 같으면 112 신고해서 똥을 싼 범인을 찾았을 겁니다. 영장 없이 일반인이 직접 수사에 나가는 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두더지가 한 행동은요, 소위 탐문 수사에 해당이 돼요. 여러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물어보는 거죠. 그 정도의 행위는 불법은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만 나중에 범인을 발견했을 때 이걸 본인이 보복을 한다든지 했을 땐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는 거죠. 두더지가 바로 다짜고짜 네가 똥 쌌지? 라고 물어보는데, 이거는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일단 뭐 탐문하는 정도였고, 다만 평상시에 잘 알던 동물들이라면 괜찮겠지만 잘 모르는 동물에게 너 똥 쌌냐고 다짜고짜 물어본다면 오히려 관계가 악화돼서 동물들한테 해코지를 당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고요. 머리에 있는 똥을 자기가 잘 분석을 안 한 거야. 머리에 얹고 다니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그 바보 같은 짓이죠. 일단 똥의 크기라든지 그리고 똥 안에 있는 내용물을 확인해서 탐문의 범위를 줄여야 되겠지.
이제 우리 과학수사 요원들이 사건 현장에서 유류된 증거물들을 분석해서 범행을 재구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평상시에 똥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똥파리를 찾아가서 물어봤으면 이렇게 오래 헤매지 않아도 됐겠죠. 아마 이 동화책이 한 2장으로 끝났을 거예요. 동물들이 다 내 똥 아니야 이렇게 부인을 해요. 이럴 때 경찰은 무엇을 근거로 그거를 판단하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머리에 똥 싼 거를 유력한 목격자로 추정할 수 있는 건 비둘기거든요. 날아다니다가 봤을 수도 있습니다. 야, 혹시 니네 비둘기 친구 중에 내 머리에 똥 싼 애를 본 애 없을까? 알아봐 줄 수 없니? 오히려 그렇게 설득을 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람마다 고유하게 남기는 생체 증거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제가 촬영하면서 아마 침이 튀었을 거예요. 타액에 있는 저희 DNA가 있을 거고요. 머리카락도 분명히 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에 수많은 지문들을 남겨놨을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생물학적 증거들은 무궁무진해요. 우리가 동화책에서 보니까 한스가 자고 있더라고요, 계집에서. 근데 범행을 저지르고 이렇게 태연하게 잠을 자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사실 고의성이 있다기보다는 구멍에 있는 데다가 똥을 싸고 자기 집에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일까요? 이건 사실 민사적인 관계입니다. 제가 만약에 두더지였다면 머리에 똥을 맞는 순간 저는 쓰러졌을 것 같아요. 일부러. 그리고서는 주인에게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주상복합 좋은 데서 이제 두더지가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 거야. 두더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하면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일단 똥을 싸서 던졌기 때문에 분명히 폭행죄에 해당이 되고요. 피디님께서 아무 데서나 똥 싸면 노상방뇨로 이제 경범죄 처벌이 되는 거고, 사람 머리 위에다가 싸게 되면 그 폭행죄가 되는 거고, 곶감 C 정도의 똥을 싼 정도면은 충분히 벌금형 이하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똥을 맞았다라고 하면 이제 헐리우드 액션으로 한수는 걔 집에서 버젓이 잘 사는데 나는 땅굴에서 노숙하고 있는데 이기에 번듯한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가 애써서 이렇게 다니면서 범인을 찾는 시간 낭비 안 할 것 같아요. 잽싸게 현장 보존하고 그리고 똥을 일단 내려놓고 그리고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줄 거고, 고의였다면 형사 처벌을 받게 하겠습니다. 두더지가 교수님을 찾아와서 이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똥을 보고서 딱 봐도, 제가 봐도 이거는 뭐 비둘기나 이런 애들의 똥은 아니거든요. 좀 큰 애들의 똥일 거고, 저는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대형견의 똥일 거다라는 것을 추정해가지고 동네에 있는 개들 상태를 볼 거고, 분명히 족적이 있을 거예요. 그 족적을 가지고 일일이 개들의 발자국으로 맞춰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한스를 특정해가지고 추궁해야 되겠죠. 합의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또 헐리우드 액션 하면 무슨 보험 사기로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하는 거는 뭐 과도하게 뭐 보험 사기를 하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머리에다 똥을 싸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 형사적이든 민사적이든 그런 취지라는 걸 일단 밝혀두고요. 손해 사정인이라는 어떤 직업이 있어요. 어떤 행위를 당했을 때 그에 따른 손해가 어쩐지, 그거는 피해를 입은 사람의 직업이랑 나이랑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금액을 산정을 해요. 손해 사정인에게 찾아가서 손해 사정이 얼마일까요? 공식적인 근거를 받아서 그걸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금액이 나올 텐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글쎄요, 제 머리에 똥이면 뭐 세탁비 정도 주지 않을까요? 아니면 사우나비 정도? 피해 사건이나 몇 가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동물에 대한 동화책을 읽으니까 동물과 관련된 사건이 생각이 나요. 제가 근무하던 경찰서 관내에 곰 사육장이 있었어요. 곰을 사육하는, 양식하는 그 곰이 이제 탈출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곰을 잡기 위해서 출동을 했죠. 실탄을 장전하고, 근데 막상 곰을 만나보니까 아주 작은 곰이야. 그 곰이라도 사람들이 처음 보니까 우리 경찰관들이 겁이 나니까 그냥 총으로 갈겨버린 거예요. 거의 뭐 곰이 이제 벌집이 됐어요. 그 와중에 같이 따라온 곰 사육장 주인은 경찰들을 막 붙잡으면서 제발 그 쓸개는 맞추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또 재밌는 게 아니라 잔인한 거 아닌가요, 이거는? 머리에 똥도 오를 것 같아. 사실 원작은 되게 비교육적이에요. 복수를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심어준다? 사실 저는 굉장히 비교육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교육적인 차원으로 좀 바꾸고 싶은데요. 원작을 재창작을 해보면요. 철푸덕, 에그 이게 뭐야? 누가 내 머리 위에 똥 쌌어? 두더지가 소리쳤어요. 두더지는 일단 똥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크기와 냄새를 고려했을 때 두더지는 소나 큰 개라는 추정을 하고 용의선상에 올려놓았어요. 두더지는 날아간 비둘기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근처에
근처에 누구 본 적 없냐? 비둘기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정육점집 큰 개 한스가 지나가는 걸 봤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비둘기 말에 두더지는 한스가 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스 집으로 향합니다. 두더지는 자고 있는 한스 머리 위에 들고 온 똥을 그대로 얹어놓고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너무 교육적이지 않나요? 교육적이지만 뭐 잘 팔리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가는 누가 내 머리 위에 똥 쌌어?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이 동화책을 가지고 평상시에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우리 전공 영역에 결부시키니까 훨씬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동화와 그리고 전공 지식을 결합한 재밌는 책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머리에 똥도 오를 것 같아. 두더지 안녕? 야 너는 이게 묽은 똥이기 다행이지 된 똥이었으면 아마 뇌진탕 걸렸을 거야. 뭐 그런 거에 위안을 갖고 네가 스스로 찾아서 보복을 하기보다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그게 민주주의고 법치주의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